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어, 이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이어진 석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 책임이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뭐 이런 제안이 있을지, 또는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담을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무성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11차 마지막 변론이 집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이것이 시간 제한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에 앞서서 국회 측하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2시간씩 차례로 종합 변론을 진행하고,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오후 2시부터 셈을 해보면은 5시간, 6시간쯤 뒤에, 그러니까 오후 한 7시, 8시 되어서 최후 진술이 있게 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만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윤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자필로 직접 최후 진술을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막바지 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준비하고 대리인단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기 단축 개헌안이 담길 가능성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 뜻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직접 헌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후 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는데, 지금 그 윤 대통령은 직접 원고도 작성을 했고, 그것도 본인의 육성으로 현장에서 밝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임기 단축 개헌, 이거는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만 조건부 기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변호인단은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은 계엄 이전에도 평소에 이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참모들한테 밝혀왔기 때문에,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라면서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탄핵이 기각될 때 조기 퇴진하겠다는 의사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을 만났던 여당 중진들은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고 조기 퇴진 일정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만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에 윤갑근 변호사는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검토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통령 뜻과는 다르다.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 네,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9차례에 걸친 야당의 탄핵 이런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 그리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 대권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2030 세대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만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 2030 세대에게 밝혀온 감사 메시지도 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원로들, 우리 정치 사회의 원로들이 그 윤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그 마지막 변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표를 주었던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인간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계엄 이후에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이 멈춰섰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사과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통합 메시지도 꼭 필요하다. 헌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인다,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입법 폭주, 여기에 분개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계엄은 도를 넘은 것이다. 잘못을 인정해야 국민 마음이 덜 다친다. 국민의힘엔 나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나라가 안정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아주 중요하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라고 분명히 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이 아닌 국민들과 소통을 해라. 건강하되 겸손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무튼 증거 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국회하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종합 변론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각각 2시간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2시간씩 하면 4시간,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 이 무제한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얼마를 할지 1시간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역시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오늘 밝히지는 않고 오늘 밝힐 수도 있고 또 후에 통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쯤
중순이라고 하면 3월 10일부터 20일까지를 말하죠. 아무튼 중순쯤에 탄핵 심판의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를 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되면 대통령직이 파면이 되고 5월 중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60일 뒤에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뭐 장미 대선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요약한데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던 인간 윤석열의 모습을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 당당하고 겸손하게 라는 말이 저는 뇌리에 남습니다. 아무튼 그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 국민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